62번부터 해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거울 1이 D만큼 떨어져 있고 거울 2는 2D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 A는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거울 1까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A가 봤을 때는 빛이 광원을 해서 거울 1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빛이 이동하는 경로는 2D보다는 훨씬 길겠죠. 따라서 2D보다도 길고 2D보다 긴 경로를 빛의 속도 C로 이동하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C분의 2D보다 더 길겠습니다. 그 다음 A의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거울 2까지 이동한 거리가 거울 2에서 광원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짧다라고 써져 있는데, 광원에서 거울 2까지 이동할 때는 지금 빛과 거울 2의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동 거리가 훨씬 짧을 거고, 반대로 거울 2에서 광원으로 갈 때는 이동 방향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겠죠. 따라서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B의 관성계에서 빛은 거울 1과 2에 동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1에 도달하고 나서 거울 2에 도달을 하겠죠. 이것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63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B는 0.8C, C는 0.5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울 Q와 광원 사이의 거리, 거울 P와 광원 사이의 거리가 서로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B가 측정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0.8C의 속도로 C가 줄어든 길이가 될 거고, 이제 C가 측정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0.6C의 속도로 줄어든 거리가 될 테니까 B가 측정했을 때가 더 거리가 짧아지겠죠. B가 측정했을 때가 C가 측정했을 때보다 거리가 더 짧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 빛이 광원에서 Q까지 진행할 때 B가 측정한 진행 거리와 그 다음에 C가 측정한 빛의 진행 거리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 B가 측정할 때는 이제 0.8C의 속도로 광원이 Q까지 진행할 때 사선으로 움직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C가 측정할 때는 지금 거울이 이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광원도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C가 광원이 거울 P까지 움직일 때를 측정을 하는 건데,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얘네가 뒤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선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는 길이는 L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0.8C, 0.5C로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수평 거리가 지금 여기서의 거리를 L1, L2라고 하면 L1이 L2보다 크겠죠. 따라서 빛이 이동해야 하는 경로는 B가 C보다 크겠습니다. 즉 C가 측정한 빛의 진행 거리보다 더 크게 되겠죠. 따라서 D는 맞겠고요. 그 다음에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A가 측정할 때보다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는데, A가 측정할 때는 지금 L이 측정이 될 거고, B가 측정할 때도 지금 수직거리는 줄어들지가 않을 테니까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64번입니다. 지금 학생 A에 대해서 학생 B가 0.6C의 속도로 위쪽, C가 0.8C, 그 다음에 D가 0.9C의 속도로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면 B가 측정한 O와 Q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에 C가 측정한 O와 P 사이의 거리와 같다고 적혀 있네요.
근데 학생 B가 측정한 O와 Q 사이의 거리는 0.6g의 속도로 움직였을 때 O와 Q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했고, 그 다음 학생 C는 0.8c의 속도로 O와 P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했겠죠. 지금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원래 고유 길이인 OP-와 OPQ를 비교했을 때 OP-가 OPQ-보다 더 길다는 의미가 되겠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빛이 O에서 Q까지 진행할 때 빛의 속력은 항상 동일해야겠죠. 기억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A가 측정할 때 O와 P와 O 사이의 거리, 즉 OP'과 O와 Q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을 조금 주의해야 하는데, 디귿이 좀 어렵습니다. 좀 그나마 어려운 편인데, D가 측정할 때 빛이 O에서 P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과 그 다음에 C가 측정했을 때 빛이 O에서 Q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라고 써져 있죠. 근데 학생 D가 측정했을 때는 빛은 이제 O에서 P까지 진행을 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움직여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생 C가 O에서 Q까지 가는 빛을 측정을 할 때도 얘도 O에서 P까지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가는 걸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학생 C가 측정했을 때 학생 D가 측정했을 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D가 측정했을 때 지금 여기서 수평거리가 OP' 되고, 학생 C가 측정했을 때는 여기가 OQ의 프라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에서의 수평거리와 이 삼각형에서의 수직거리를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 학생 D가 학생 C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거리를 L1, L2라고 두게 되면 L1이 L2보다 크겠습니다. 그 다음에 OP'이 OQ'보다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빗변도 학생 D가 측정한 것이 학생 C가 측정한 것보다 크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65번입니다. 지금 이제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LB가 LC보다 크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가 관찰할 때 방출된 빛이 동시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이의 길이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A가 측정한 길이가 LB가 LC보다 크다는 것은 LB가 LC보다 길이 수축이 덜 일어났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얘의 속도를 얘의 속도를 VC라고 두게 되면은 VC가 VB보다 크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B가 측정할 때 빛은 P와 Q 둘 중에 어디에 먼저 도달하느냐. B가 측정할 때는 Q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광원은 위쪽으로 움직이죠. 따라서 Q에 먼저 도달하겠습니다. 기억은 맞겠죠? 그 다음에 P와 Q 사이의 거리는 C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다라고 적혀 있는데, 먼저 이제 B가 측정할 때 이 P와 Q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인 L로 동일하겠죠. 근데 광원과 Q 사이의 거리가 VC만큼으로 더 줄어들게 될 텐데 얘는 이제 L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C가 측정했을 때도 이 수평거리가 L이 되고 C가 측정한 수직거리를 L2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VC가 VB보다 크기 때문에 L1이 L2보다는 작겠죠. 따라서 이 빗변의 크기를 재게 되면 C가 측정했을 때가 B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 짧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그 다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A가 측정했을 때와 A가 측정했을 때와 C가 측정했을 때를 구하라고 적혀 있는데, A가 측정했을 때는 빛이 L만큼의 거리만 이동하면 되는데, C가 측정했을 때는 이 빛은 이런 사선 경로를 따라서 L보다 더 큰
경로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C가 측정했을 때가 더 길겠죠. 디귿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66번입니다. 얘는 이제 P와 Q의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측정되는 물리량을 구하라고 써져 있고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는 빛의 속력이니까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O에서 A까지의 거리는 지금 수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겠습니다. 근데 O에서 B까지의 거리는 지금 P가 관찰했을 때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겠죠. 그 다음은 67번입니다. 지금 시계 A와 B는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P의 관성계에서 A와 B가 가리키는 시각이 지금 동기화되어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O에서 발생한 빛이 각 시계에 도달하는 순간 시계는 작동을 멈춘다고 지금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조건을 보면 O에서 발생한 빛이 A와 B에 도달해서 같은 시각을 가리키며 멈춰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일지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제 P가 관찰했을 때는 이 광원과 이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시계 A와 B에 동시에 도달해야 동일한 시각을 가리키면서 멈춰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선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계 A와 시계 B가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리키고 있다가 그 다음에 광원에서 A에 도착하고 B에 도착하면서 이제 같은 시간을 가리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P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관성계에서 빛이 동시에 A와 B에 도달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P와 Q와 R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광원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시계도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광원에서 빛이 출발한 다음에 시계 B에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계 A에 빛이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도달을 했을 때 둘 다 같은 시각을 가리킨다는 건 맨 처음에 출발을 했을 때, 즉 맨 처음에 시계 B와 시계 A가 가리키던 시각을 봤을 때 시계 B가 시계 A보단 더 늦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어야 이제 출발했을 때, 도착했을 때 똑같은 시각을 가리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를 유의하고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Q, 나의 관성계에서 작동을 멈추기 전 A와 B가 가리키는 시각은 동기화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B는 A보다 더 앞선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어 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시계 B가 더 나중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야 짧은 시간이 흘렀을 때 더 오랜 시간이 흐른 A와 맞춰서 똑같은 시각을 가리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Q는 타당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 나의 관성계에서 발생한 빛은 A보다 B에 먼저 도달해. 맞겠죠. R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68번입니다. 이제 빛이 이동한 거리를 L로 주어져 있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맞춰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찰자 A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LA는 빛의 경로가 되는데 얘는 빛의 속도와 이동한 시간을 곱해준 게 되겠죠. 따라서 먼저 기억을 바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을 써줄 수가 있을 텐데 LB는 TB에 VB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 A와 B가 관찰한 그 빛의 이동 거리를 살펴보게 되면 B가 관찰한 건 지금 여기서 이만큼까지 고유 길이만큼을 이동을 했겠죠. A가 관찰했을 때는 X가 움직이고 있고 Y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X도 움직이고 Y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Y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빛이 실제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L보다 더 길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A가 관찰한 빛의 경로가 B가 관찰한 빛의 경로보다 길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도 A가 관찰한 게 더 길어야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빛의 속력, A가 측정한 빛의 속력과 B가 측정한 빛의 속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해야겠죠. 이것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69번입니다. 먼저 이제 우주선이 0.8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Q의 관성계에서 동시에 ABC에 도달을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ABC까지의 거리가 모두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의 관성계에서 광원까지 거리는 L이 받겠죠. 그 다음 P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A와 C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먼저 A는 오른쪽, 광원은 왼쪽, 광원은 오른쪽, C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A에 먼저 도달하고 C에 그 다음에 도달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겠네요. 그 다음 P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B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P의 관성계에서는 B에 도달하기 위해서 얘는 사선으로 움직여야 되죠. L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리겠죠. 그 다음은 70번입니다. 이제 우주선이 0.6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울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선에서 측정했을 때 빛진우가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데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이제 또 L0가 주어져 있죠. 근데 우주선은 지금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것으로 빛이 움직이는 것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 기억도 L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에서 봤을 때는 맨 처음에 광원에서 빛이 거울로 갈 때 지금 동일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L1, 즉 빛이 가야 하는 거리가 L2보다는 훨씬 더 길겠습니다. 니은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L1 플러스 L2와 2L0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 2L0는 이제 우주선에서 측정한 고유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L0는 고유 시간이 되는데, 이제 L1 플러스 L2는 그 고유 시간에 대해서 팽창한 시간이 되겠죠.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측정한. 따라서 이 L1 플러스 L2인 팽창된 시간은 더 길어야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71번입니다. 71번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조금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니은, 디귿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고, 얘는 이제 시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먼저 이제 P의 관성계에서 빛이 O에서 A까지 갔다가 A에서 O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당연히 동일해야겠습니다. C분의 L로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Q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빛이 O에서 A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1, 그 다음에 A에서 O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T2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P의 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 이 빛이 왔다가 돌아온 데까지 걸린 C분의 2L이라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1 플러스 T2는 이 고유 시간에 대해서 팽창된 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C분의 2L보다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1과 T2, 그 다음에 C분의 L 사이의 관계를 파헤쳐야 되는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 T1이 얼마나 걸릴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T1은 O에서 발생한 게 A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고, O에서 이만큼, O에서 오른쪽 방향, 그 다음에 거울은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유 길이에 대해서 수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때 걸린 T1이라는 시간은 이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니은이
기억보다 짧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까 구한 이 첫 번째 부등식에서 t1 플러스 t2가 c분의 2l보다는 더 커야 되는데 t1이 l분의 c보다 작기 때문에 t2는 당연히 c분의 l보다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t2인 디귿이 기억인 c분의 l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72번입니다. 지금 A가 봤을 때 우주선이 0.8c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가 봤을 때는 10년이 걸려야 P에서 거울까지 가는 것으로 관측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의 관성기에서 P와 거울 사이의 거리는 수축이 되기 때문에 팔광년보다 짧겠죠. 틀립니다. 그 다음에 B의 관성기에서 빛신호가 P에서 거울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이 거리가 팔광년보다 짧고 빛의 속력은 C이기 때문에 당연히 8년보다 작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관측을 하겠습니다. 맞겠네요. 그 다음에 A의 관성기에서 B가 방출한 빛신호를 다시 수신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빛이 거울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주면 빛의 속력이 C고 그 다음에 지금 8광년을 가야 하기 때문에 8년이 지나게 되면 빛이 거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8년이 지날 때의 시점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우주선 B는 0.8c의 속도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6.4광년 년만큼의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됐고 따라서 8년이 지났을 때의 시점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전체 길이가 1.6광년에 그 다음에 빛이 C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오고 있고 우주선이 0.8c의 속도로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t초가 지났을 때 t년도가 지났을 때 이 상대 속도를 곱해주고 이게 1.6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6광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t를 구해주게 되면 9분의 8이 되겠네요. 즉 따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이 만나기까지 9분의 8 광년이 추가로 걸린다는 것이고 이 사건이 되기 전까지 걸렸던 8년과 더해주게 되면 8 플러스 9분의 8은 9분의 80년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맞겠네요. 그 다음은 73번입니다. 먼저 얘도 조금 문제 상황이 복잡한데 하나씩 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V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계 A와 B는 정지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O에서 B까지의 거리가 L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O에서 발생한 빛이 A와 P의 관성기에서 A와 B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것은 A와 O 사이의 거리도 L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각 시계에 도달하는 순간 멈춰있던 시계가 작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측정되는 시간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A와 C가 스칠 때 보이는 시간을 각각 이제 P와 Q의 관성기에서 측정한 게 되겠죠. 그럼 이제 먼저 P의 관성기에서 측정한 시각을 보게 되면 지금 A와 B는 동일하게 이제 시계가 켜졌기 때문에 T초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이제 C도 지금 T초가 동시에 찍히게 되죠. 지금 이제 A와 C가 서로 스치는 순간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켜졌기 때문에 A와 C를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유념을 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의 관성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Q의 관성기에서는
광원에서 빛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A에 먼저 닿고 그 다음에 B에 닿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A의 시계가 먼저 켜지고 B의 시계가 나중에 켜지기 때문에 지금 이 관측되는 이 기역은 T보다는 더 긴 시간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의 관성기에서는 C는 A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제 이건 시간 팽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겠죠. 그 다음에 B와 C가 서로 스치는 순간 B와 C가 서로 스치는 순간에 Q의 관성기에서 측정한 B가 가리키는 시간을 구하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시간을 측정해야 하는 거고, 근데 Q의 관성계에서 이제 측정한 B가 가리키는 시간은 지금 이제 시계 C가 시계 B가 만나는 순간과 같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 C가 가리키는 시각과 시계 B가 서로 만나면서 가리키는 시간이 이제 Q가 관찰했을 때도 동일해야 되고 P가 관찰했을 때도 동일해야겠습니다. 따라서 P가 관찰했을 때 시계 B가 얼마를 가리키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때가 이제 이게 Q가 관측하는 그때의 시각과 동일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P가 관측했을 때는 지금 얘가 시계 C가 A와 닿으면서 시계가 T초로 세팅이 되었죠. A와 B가.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얘가 V의 속도로 2L만큼의 거리를 가기 때문에 지금 시계 C가 시계 B까지 오기까지 2L분의 V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가리키고 있던 시각인 T와 그때까지 더 걸린 시간인 V분의 2L을 더해주게 되면 얘는 지금 시계 C와 시계 B가 만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얘는 Q가 관측했을 때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겠네요.